자,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를 제가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뭔 말이냐면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막 펼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초기에 이런 전쟁을 펼치지만 결국은 트럼프 행정기간 내에 증시는 많이 오를 거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4%나 상승하고 있다가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좀 잘 가다가 오늘 점점 빠지더니만 한 2%대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그럼 이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 마감을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어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역 협상을 각국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중국 빼고 다 무역 협상을 실제적으로 하기로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제스처를 취했어요. 예를 들면 협상을 하면 내가 간대하게 대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섰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의 나와서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월가의 모든 CEO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러고 에크만도 그러고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하면 안 된다, 유예를 하든지 이건 옳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거든요. 아쉽습니다. 마켓캡 시가총액인데 애플이 뒤집혔어요. 원래 애플이 1위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 애플이 2위. 시가총액이 3조가 넘었었는데, 그죠? 2조 6천억 원, 애플은 2조 5천억 원. 도대체 얼마가 떨어진 거야, 이게? 2.5 나누기 3 해볼까요? 2.5 나누기 3은 애플은 20% 이상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애플을 뛰어넘은 적이 있었죠. 얘도 3위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2.3 나누기 3은 얘는 한 25% 이상 떨어졌네요. 엔비디아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1조가 넘었던 적이 있었죠. 1.1조 뭐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이제 0.7 나누기 1.1은 테슬라는 이제 45% 정도 하락을 했었네요. 고점 대비. TSMC, 브로드컴,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도 좀 많이 빠졌고, 대형주들은 다 대단히 많이 빠졌고, 이 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좀 적게 빠진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영향을 적게 받는가 봅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 내린 것들이겠죠.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 시장을 떠받치기에 관세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위협에 보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며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장기 무역 전쟁 위험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실수가 더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이 추가 수입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짐한 지 몇 시간 후의 일이다. 미국이 자기 방식대로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다.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어. 미국도 멀쩡하질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기초관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50% 관세를 추가를 하면 104% 관세에다가 뭐 지난번에 모여서 124%로 관세를 계산하는 데도 있던데, 어쨌든 이제 104%면 미국에 있는 일반 서민들은 모든 생필품이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예전에 저렇게 한 적이 있었어. 중국제 물건을 쓰지 않고 살아보기. 며칠 하루 이틀도 못 사는 거야, 중국제를 쓰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짭스틱 하나도, 젓가락 하나도 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고, 모든 게,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든 모니터 좀 저렴해서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블랙야크에서 옷 뭐 멋진 거 만들어서 파서 좀 싸다 싶어 사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야. 요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안 하고 메이드 인 뭐 MOC인가 그래가지고, 그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티나니까 메이드 인 MOC인가, 그래서 메이커 오브 더 뭐 차이나, 이거를 약어로 써서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가 베이징이 이전의 상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중국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에 나왔다. 올해 발표된 누적 관세율만 해도 104%. 이전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거 합치면 124%, 뭐 이런가 봐요. 올해 추가한 것만 104%.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나한테도 원수야. 이렇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기겁할 일이거든. 기겁할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어마어마하게 참.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할 일을 하고 있다. 약해지지 말아라. 멍청해지지 말아라. 당황해 하지 말아라. 강하고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위대함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글쎄요. 이대로 가면 당장 죽겠는데 무슨 뭐 위대함은 나중 일이고, 응? 당장 죽겠는 걸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응?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기한한 사람인데, 피터 나바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백악관과 모든 미국 국민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자입니다. 그는 텍사스 공장 가보면 그가 생산한 엔진의 상당 부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쌓았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지. 전기 모터잖아요.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야, 배터리.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 성능이잖아. 전기차의 성능은 배터리 성능이야. 나머지는 그냥 모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만들잖아요. 자석 놓고 코일 놓고 그래서 자석 놓고 모터 만드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도 과학 시간인가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나바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는 정말 멍청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이야. 테슬라는 미국산 자동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 더 멍청하다. 꽉 막혔다는 거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현한 게 이제 얘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벽돌처럼 꽉 막힌 절벽에 대해 얘기하듯이 뭐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어떤 정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며 미국산 콘텐츠 비율이 가장 높죠. 미국산 비율이 얘가 86%인가 막 그래. 부품은 작은 거지. 나바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나 봐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청하다는 거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너무 멍청합니다. 위기가 되면 우리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이미 약화된 미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다. 아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 빨리 무역 협상을 해서 끝내야 돼 지금. 이대로 장기전으로 가면 다 죽는 거야.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렇게 옛날 오징어 게임의 그 할아버지 배우님이 이러다 다 죽어. 뭐 새로 발표된 관세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든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단기적 영향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연준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갑자기 5%까지 올리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우리도 주가가 폭락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산되는 거야. 투입 비용이 상승하고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관세 메뉴가 경기 침체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성장은 둔화될 것은 확실하다. 다이먼은 세계 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트럼프의 강범위한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월가은행 CEO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이래 미국 주식의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영상 안에 있는 그거를 제가 따본 겁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며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 JP 모건 CIO가 말하기를 연준이 5월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히 되고 관세가 타격을 미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5월 7일인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 5월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FOMC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주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5월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진 않겠죠.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서두르진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는 안 내려. 왜냐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거든 이게. 자,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를 제가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뭔 말이냐면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막 펼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초기에 이런 전쟁을 펼치지만 결국은 트럼프 행정기간 내에 증시는 많이 오를 거다. 트럼프 행정부를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증시가 많이 내리니까. 희망회로야. 희망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세요. 자, 트럼프 일기가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트럼프 일기였어. 이 중에 이제 무역 전쟁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이어졌어요. 그 기간이 요 기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역 전쟁을 발발했던 치열한 무역 전쟁 기간이에요. 요 기간. 2018년 3월 미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 근거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2018년 4월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갈등에 보복 관세를 때렸어.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근거로 최대 500억 달러 구매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8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로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서막이 일었어. 이때가 이제 요때겠죠. 요때. 2018년 7월이니까 요 시기죠. 요즘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18년 8월에 미국은 160억 달러 추가 관세에 이어서 2천억 달러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어. 중국은 맞대응으로 6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2018년 3월인데 2019년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2년간 2천억 달러 추가 수입을 약속했어. 미국은 추가 관세 일부를 보류 또는 인하를 했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했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래서 이후로 진행되는 도중에 여기에 무역 협상을 체결을 했겠지 1단계. 그래서 증시가 많이 올랐어. 협상을 맺으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꼬꾸라지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고 관세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역 합의를 펼친 뒤로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어.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큰 급락 뒤에는 항상 큰 반등이 왔어. 미국 증시 자체가 그래요. 급락 뒤에는 큰 상승이었어. 급락 뒤에는 큰 상승. 급락 뒤에는 큰 상승. 급락 뒤에는 큰 상승. 급락 뒤에는 큰 상승. 이런 큰 상승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 뒤에도 분명히 견디면 큰 상승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터 린치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식을 파는 건 멍청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뉴스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새로운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직접 호소를 했다고 보도가 됐다. 그럼 뭐예요? 쌩간 거지. 그런데 이제 또 요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다가 돈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그 자동 테슬라 차를 쐈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스타맨이라고 운전사가 앉아 있는데 인형이겠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맨이 현재도 우주를 떠돌고 있는 테슬라 로드서터 안에 앉아 있으며 그 대시보드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여기에 돈 패닉 대시보드에 돈 패닉이라고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돈 패닉. 그랬더니만 이제 요거 지금까지 역대로 돈 패닉을 세 번 돈 패닉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2021년 5월 달에 요때 이제 급락할 때 요때 돈 패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때가 저때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세 상승장은 와서 2021년 1월부터 하락장이 온 거잖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요때 돈 패닉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번은 2024년 2월 작년 2월에
작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에 막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환경운동자들이 불을 지르고 수에즈 운하에 그 에버그린호 큰 배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려 가지고 2주간인가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으면 에버그린호 배가 이걸 통째로 막아서 통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었어. 거대한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았어. 수에즈 운하를. 그래서 물동량이 문제가 돼서 부품이 없어서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산을 금지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생산량이 작아서 증시가 많이 내렸었어요. 4월까지 내렸죠. 4월까지. 4월. 그러고 이제 오늘 또 얘기했어. 4월 9일 날 얘기했으니까 돈 패닉. 너무 쫄지 마라. 그 말 한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 뒤로 주가는 이렇게 될 거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지.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고 뭐 저라고 뭐 편하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고 견디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견디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급락장 뒤에 항상 대세 상승장이 왔어.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팬데믹 때도 그렇고 그리스의 사태 때도 그렇고 뭐 수없이 많은 폭락장이 왔는데 그 이후로는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거는 뭐예요? 트럼프가 관세 무역을 멈추면 어때요? 그때부터 증시 반등할 거잖아. 그전에는 어땠어요? 세계 금융위기. 이거는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는. 그때 팬데믹 때도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셧다운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커질지 오래 갈지 알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관세는 그냥 트럼프의 생각, 백악관의 정책만 갖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증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